요즘에는 의학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이렇다 하면 그냥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말을 당연히 믿고 따랐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새 범람하는 의학 채널들이 많아요. 의학 채널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치과 의사니까 치과 쪽에는 학문의 지론이 계속 바뀝니다. 절대 치과만 그럴 리가 없어요. 메디컬도 그렇고 모든 과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들마다 전부 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요? LDL, 저지방,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쁜가? 그 다음에 이제 포화지방이 나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LDL이 나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나쁘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었었습니다. 근데 요새 연구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제약회사, 이제 고지혈증에 이제 우리가 퍼스트 초이스로 쓰는 스타틴이 그 스타틴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연구기관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거기에 의학계의 이제 좌장들이나 의학계의 이제 거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떤 유튜버분이, 의사 유튜버시죠? 그렇게 막 이렇게 열변을 막 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 LDL이 그렇게 몸에 나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조목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는 그쪽이 제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이게 숨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과 쪽도 그래요. 옛날에는 하루에 양치 3번 하자 그랬어요. 3번 아니고 4번 하자 그러고, 많이 하자 그러고, 먹을 때마다 한다고 그러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양치를 하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들, 연조직이 전부 다 갈려 나가요. 생산량보다 삭제량이 많습니다. 삭제량이 많고 잇몸이 순차적으로 계속 갈려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잇몸 레벨이 낮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생이 안 되니까 양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양치를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양치를 1일 1회나 학문적으로는 2일 1회까지를 허용해주고, 옛날에는 양치를 많이 할 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양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자꾸 컨셉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의학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지식은 다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쩌나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중론으로 모여 있는 것들은
진실일 확률이 높은 거지 꼭 진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염식이 몸에 좋다. 저지방 식이가 몸에 좋다. 예, 지금 현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1일 권장량 소금은 뭐 어떤 데는 4g, 어떤 데는 5g, 어떤 데는 6g, 뭐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1일 권장량이 올라가요. 소금을 먹는 1일 권장량이 조금씩 올라가요. 권장량이 자꾸 늘고 있어요. 옛날에 고대 인류는 지금 현생 인류보다 지금 우리가 허용하는 4g보다 훨씬 짜게 먹었다 그래요. 옛날엔 염장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용치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저염식이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럼 저염식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염식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강요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게 요새는 또 중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침 안 먹으면 막 뭐라 그랬어요. 저녁은 안 먹어도 아침은 안 먹으면 안 된다. 예, 아니다 무슨 소리냐, 새끼 다 먹어야 된다.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새끼를 다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인류는 육식에서 발전했거든요. 육식에서 잡식으로 온 거지 초식에서 육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육식 동물들이 그런가요? 육식 동물들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나요? 아니죠. 그때 잡히는 대로 먹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3일이고 4일이고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유지 관리가 유리하게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맞나? 모르죠. 그렇습니다. 아침을 꼭 먹는 게 맞나? 그거는 확실히 아닌 걸로 밝혀졌죠. 아침을 먹는 게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 에너지를 짜내고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간에 계속적으로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 시간이 적어도 16시간 있으면 좋겠다. 그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죠. 그런 내용이 요새는 또 중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안 먹어도 된다. 아니다. 저녁을 안 먹어도 된다. 이론상 저녁을 안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저녁을 안 먹고 사람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이 드는가? 잠을 잘 못 자더라 이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거지. 빈속이라서 속이 쓰리다.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저녁을 안 먹으면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럼 아침이라도 굶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점점 안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바빠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 먹고 지내보니까 되더라. 좋더라. 그게 좋은 거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학 채널에서 무슨 교수가 나오고 무슨 대학교에서 나와서 쫙 빼입고 와서 이렇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와버렸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애매한 시기가 와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의학 정보가 더 많아지면서 이것이 참인가? 이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타고나기를 방골은 아닌데 그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전 옛날에 짜게 먹는다고 엄청 혼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달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나트륨 폭탄은 죽일 것처럼 얘기하면서 설탕 폭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짜게 먹어서 건강에 해로운가? 아니면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서 건강에 해로운가?
어느 게 맞는가? 그럼 저혈압인 사람은 짜게 먹으면 되는가? 짜게 먹어야만 하는가? 저혈압인 사람들이 싱겁게 먹으면 곤란한가? 짜게 먹으면 신장에 왜 안 좋나? 짜게 먹는 것 자체가 신장에 안 좋은가? 짜게 먹은 게 혈압을 올려서 혈압이 신장에 데미지를 주는가? 부자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현대에 이제 범람하는 정보들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실현을 요구하는데, 이 의학 지견이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기 위해서 반론을 찾아봐야 돼요. 힘들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론을 찾아봐야 됩니다. 잠깐만,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야, 그것까지 찾아야 돼?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의학 정보 중에 잘못된 게 상당히 많죠. 그건 현재는 맞다고 믿지만 20년 후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만한 게 실제로 꾸준히 그런 게 계속 있어 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이제 90이 훨씬 넘었죠.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신데 그분 담배 피는 게 좋아하시거든요. 담배 뭐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는 안 핍니다. 근데 담배를 그 90이 넘으신 분의 아내분이 계세요. 아내분이 계신데 아내분이 나이가 더 어리세요. 옛날에는 저는 뭐 여자가 나이 더 많고 남자가 또 동자고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니고 우리 동네는 다 그렇더라고요.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으시고 이제 아내분이 여자가 적으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동네 이제 다 돌아가셨죠. 다 고인이 거의 대부분 고인이 되셨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래 먹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가더라. 나는 주는 대로 먹는다. 그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참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의학 정보가 잘못됐다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 그래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맞냐 이런 물어보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들한테 물어볼 때는 대답이 좀 틀려요. 의사들이 일반인한테 물어볼 때,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일반인들이 의학 지식이 우리만큼 있지는 않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좀 달라요. 의학자가 의학자에게 얘기를 할 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도 다른 치과 의사가 저한테 어떤 술식에 대한 예후라든지 술기 그 다음에 예지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럼 뭐 나는 그래 배웠다. 그럼 뭐 내가 해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게 의학의 현실입니다. 이게 의학의 본질입니다. 이 잘 모르고 모호한 이 상태가 의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팩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캐치를 못한다는 거죠.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왜 그런가? 건강에 명백히 안 좋지 않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 그럼 스트레스가 만악의 원인인가?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론입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발병이 잘 됩니다. 암도 잘 걸리고요. 그래, 그렇습니다. 수면제 먹으면 안 좋다. 수면제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수면제를 먹어서 잘 자는 게 수면제 안 먹고 맨날 뜬 눈으로 밤 지새는 것보다 건강하더라.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다 좋다, 일괄적으로 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 우리가 특정 의학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 특히 텔레비에 나오는 정보들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뭐 몰라서 그래 얘기하겠습니까만은, 검증되지 않은 거는 공영방송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2020년 값이야. 2020년 값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이 돼서, 근데 2024년도에 자꾸 반론되는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반론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나는 대학교 교수야. 공적인 사람이야. 공적인 사람인데 2024년도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채널을 보고 얘기를 들을 때는 반만 믿으십시오. 반만. 다 믿지 말고요. 반만 믿으십시오. 반만 믿으세요. 반은 거짓말,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들을 제가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치과에서 옛날에 턱관절의 위치가 여기서 머리 두개골뼈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렇게 턱뼈가 들어가는 어떤 요런 고랑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턱뼈의 위치가 전방이 맞냐, 상방이 맞냐, 전상방이 맞냐, 후방이 맞냐 이래가지고 막 따졌었어요. 그래서 최후방이 맞다 하더라. 그래서 이빨을 다 뽑았지. 틀니를 만드는데, 물론 이빨이 안 좋으니까 뽑았겠죠. 틀니를 만드는데 턱을 뒤로 꽉 밀어넣은 거야. 꽉 밀어넣어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턱의 위치가 제한성이 있다. 이제 턱관절 나가는 거지. 최상방이라 하더라. 저기 위로 있다 하더라. 아니다, 전상방이라 하더라. 이렇게다. 아니다, 어떤 특정한 범위가 있는 것 같다. 아니다,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GTP라고 하는 거, GPT라고 하는 데서, GPT죠. 그래서 이제 턱관절에 지금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전상방 어디쯤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10년이 더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기로는 그게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이제 특정 범위라고 한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최후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한 보철학 이론에 의해서 틀니를 만들고 턱을 뒤로 밀어 넣었던 환자들은 의학 지식이 증가하는 과정 중에 있던 희생양이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못하죠. 지금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특정 의학 지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가능하면 따져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반대되는 의견은 없는가? 그리고 두 의견 사이에서 논거가 어느 게 더 최신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말을 좀 더 진실성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뭐 의사라고 면허증 달고 있는 사람이